3번 지문입니다. 코끼리 무리가 매우 자주 헤어지고 재결합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먹이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해서 재회는 코끼리 사회에서 영장류 사이에서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끼리 집단이 먹이 이용 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해서 자주 헤어지고 재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코끼리 사회에서 재회라는 개념이 영장류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진화시켜왔다. 정교한 인사행동을. 코끼리들이 정교한 인사행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교한 인사라고 합니다. 그것의 형태는 지금 위치가 앞에 있는 정교한 인사행동을 받아주고 있는데, 왜 이게 댐이 안 오고 위치가 왔냐면 아주 중요한 어법인데, 컴마가 왔죠? 그러면 문장이 새로 시작합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새로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죠. and 같은 거. 문장이 있었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nd가 있고 them 이런 식으로 오겠지만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and랑 them을 합쳐서 위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없어서 관계대명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한 인사 행동의 형태가 그 개체들 사이에 사회적 유대의 강도를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굉장히 정교하다고 했는데, 그 정교함은 뭐에 반영되냐면 그 코끼리들 사이에 사회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지 안 친한지에 따라서 인사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뭐뭐처럼, 어떤 것처럼이냐면 네가 오래된 지인과는 그냥 악수만 하고, 하지만 네가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가까운 친구와는 포옹을 하고, 또 심지어 아마도 눈물을 흘리는 것 정도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사회적 유대감의 강도에 따라 인사가 달라진다. 즉 친한지 덜 친한지에 따라서 인사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게 꼭 뭐와 같다? 우리가 오래된 지인과는 그냥 악수만 하고, 하지만 오랫동안 못 본 그 친한 친구와는 포옹 내지는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코끼리도 친한 정도에 따라서 인사 형태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는 서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코를 어디로? 서로의 입으로 닿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죠. 그런 장면 본 적 있나요? 코를 서로의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 먹이를 넣어주듯이. 그래서 그들의 코를 서로의 입에 닿게 함으로써, 그저 닿게 함으로써 인사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그런 가벼운 입맞춤, 뺨에 하는 사람의 가벼운 입맞춤과 같을 것이다. 동일한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에 코를 넣어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뺨에 뽀뽀하는 정도의 인사일 것이다. 즉 가벼운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덜 친한 사람, 덜 친한 코끼리끼리 하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긴 부재 후에, 긴 부재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도 인사가 달라진다고 했고, 여기서는 긴 부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못 봤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못 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부재 이후에 가족과 그런 친밀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표현으로 인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데다가 심지어 오랫동안 못 보기까지 했으면 어떻게 한다? 단지 그냥 볼뽀뽀처럼 코를 입에 넣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놀랄 만큼 극적인 표현으로 반가움을 표시한다는 거죠. 난리가 난다는 거죠. 와, 이렇게. 그래서 그 더 팩트, 사실인데요. 얘는 지금 주어가 여기 있고 suggest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at부터
이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강렬함은 반영한다. 무엇을? 그리고 as well as가 있네요. 그러면 해석을 B부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부터 해서 B as well as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반영한다 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렬함은 친밀도뿐만 아니라 떨어진 시간까지도 반영한다 라는 사실은 시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라는 사실은 시사한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갈로 부분을 해석을 해준 다음에 이 사실은 시사한다 라고 해야 되고, 그럼 이 that은 뭘까요? 이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서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있으니까 동격의 접속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본다면 강렬함이 친밀도뿐만 아니라 떨어진 시간까지 반영한다는 사실은 시사한다. 뭘 시사하냐면 코끼리 또한 시간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코끼리도 시간 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렬함이 친밀도뿐만 아니라 강렬함은 뭘 표현하는 걸까요? 이 인사가 얼마나 강렬한지, 단지 코를 입에 넣을 건지 아니면 굉장히 엄청 반갑게 막 이렇게 격렬하게 인사를 할 건지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강렬함이 친한 것, 친밀도, 얼마나 친한지 뿐만 아니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까지 반영한다는 사실은 코끼리도 시간 감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맞겠죠?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서도 인사가 달라진다 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인사가 달라진다 했으니까, 그럼 얘들은 친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시간 감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만에 만났다 그러면 그냥 반갑네 이건데 막 6개월 만에 만났어 그러면 엄청 격렬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와, 오랜만이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코끼리는 시간 감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인간의 눈에 이런 인사들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겠죠.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하는 게. 나는 상기된다. 떠올려진다가 됩니다. 뭐가? 즐거운 재회가 떠올려진다. 생각난다.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주 볼 수 있는이 되겠죠.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재회가 생각난다. 어디에서 자주 볼 수 있냐면 국제공항 터미널의 도착구역이죠. 도착구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재회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반갑게 막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곳이 국제공항이 좀 많긴 하겠죠. 해외에 가서 막 몇 년씩 떨어져 있다가 몇 달씩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막 서로 막 안고 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 코끼리의 인사를 보고. 그럼 이 글의 이제 요지는 뭘까요? 코끼리가 친밀도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그런 부재의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인사의 그런 종류가, 인사의 표현이 달라진다 라는, 인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